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할까요? 저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5급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태기라고 합니다. 저는 그 1급 지체장애인데요. 90년에 군 복무 중에 사고로 인해서 지체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이 어떻게 공직에 임용이 되고 이런 어떻게 도전하면 장애인이 공직에 임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순서는 우선은 공직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장애인분들이 현재 공직에 계신지, 또 어떻게 되면 임용이 되는지, 그리고 공무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무엇일까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시는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넓은 뜻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수를 받을까요? 이분들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공무원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헌법 제7조를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저는 많이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경찰관, 소방관, 군인, 아니면 공립학교 교사,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 아니면 총리실 같은 데서 근무하는 국가기관, 또는 뭐 서울시청, 경기도청, 아니면 뭐 관악구청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지방자치단체 분들이 전부 다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선거로 임명이 되는 사람들도 공무원인데요. 대통령도 그렇고요. 아니면 국회의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아니면 지방의 의원들이 전부 다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뭐 이 외의 사람이 다 공무원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공기업 임직원들도 공무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에 다니는 분들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구공단에 다니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사라든지 사립학교 교수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공무원은 국가 정책 결정 과정과 그다음에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면서 또 집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일들을 공무원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수립하고 결정한다고 할 때 우선 장애인의 활동보조에 대한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 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드리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서 드린 서비스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보완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이걸 다시 정책에 수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공무원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또 민간기관과 다르게 공무원은 신분이 법률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이나 해임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분이나 아니면 대학원을 졸업한 분이나 동등한 조건에서 공무원 임용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기업과 다르게 공무원은 청렴도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사생활에 문제가 된 경우 그것이 위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계급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고속증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공무원에게 개인의 다양한 능력 발전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장학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보면 공무원 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를 가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살핌과 도움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되게 되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게 되므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가장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명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직업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것을 예정된 공무원을 말하는데요.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나누게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 연구 또는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공무원이 바로 경력직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저같이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람, 구청이나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이 일반직 공무원은 상급부터 구급까지 있고요. 영구직이라든지 고위공무원단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또 경력직 공무원에는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있는데요. 자격과 신분 보장이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 적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검찰관, 소방관,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든지 교사, 교수 등 교육공무원들을 말을 하게 됩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 되지 않고요. 정치적으로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명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우선 선거로 취임한 분들인데요.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아니면 서울시장, 도지사, 지방의 의원분들이 선거로 취임하죠. 이런 분들이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또 임명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는 분들인데요. 대법관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 같은 분들이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고도의 정책 결정 및 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을 보좌하는 분들을 공무원들도 정무직 공무원인데요. 장차관들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또 별정직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서 별정직으로 지정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지 비서관, 또 비서 등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급과 직급과 직위에 대한 구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급과 직급과 직위는 여러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고위공무원단과 상급부터 구급까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은 2006년 이전에는 1급과 2급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1급과 2급을 합쳐가지고 고위공무원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급체계에서 계급체계를 좀 완화하고 실력이나 실적에 의해서 좀 운영하기 위해서 고위공무원단을 2006년부터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급은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행정주사보, 행정서기, 행정서기보 등을 나누는데요. 우선 관리관이나 부이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거고요. 서기관은 4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급은 행정사무관에 해당이 되고 6급 이하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직위는 실장이 관리관으로 고위공무원단에 해당이 되고요. 국장도 이사관, 부이사관으로 고위공무원단에 해당이 됩니다. 과장이 대부분이 서기관에 해당이 되고요. 담당 사무관이 이제 행정사무관이 됩니다. 그리고 6급 이하, 행정수사 이하는 전부 다 주무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우선은 행정사무관이 5급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저희가 이제는 국가에서 임용 시험을 볼 때 5급에 해당되는 행정사무관과 7급에 해당하는 행정주사보,
그다음에 구급에 해당하는 행정서기부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직급과 직렬과 직류 구분을 해볼게요. 직급과 직렬과 직류 구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공무원의 직무 성질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직무 성질이 유사한 직렬별로 구분하는 게 직군입니다.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 운영 직군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직렬은 직무가 유사한 종류를 가지고 있으나 책임과 곤란성 정도가 상이한 직군을 말하고 있는데요. 행정직, 검찰직, 세무직 등등을 나누는데 이 직렬 구분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가 임용시험에 도전하게 될 때 이 직렬별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행정직, 그 다음에 검찰직, 세무직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험 과목도 이 직렬별로 시험 과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 직렬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면 이 직렬을 제대로 알아서야 됩니다. 또 동일 직렬 내에 담당하는 업무가 다를 경우에는 그 직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한 134개의 직류로 구분이 됩니다. 행정직도 일반 행정, 선거행정, 법무행정, 재정 이렇게 나누는데요. 7급이나 9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류 구분이 없지만 5급 행정고시를 보고자 하시면 직류 구분에서도 선택 과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 장애인의 공직임용 현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공무원은 중앙과 지방을 합쳐 1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공무원의 3.58%입니다. 장애인 공무원의 수는 보시다시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에 따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3.58%로 법에서 정한 의무 고용 비율인 3%를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서 보시다시피 교정직 등 공안 직종, 검찰, 경찰, 소방 등은 의무 고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의무 대상 비율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직종에 공무원으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임용한 기관에서는 장애를 고려하여 근무 여건 조성 및 인사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제가 처음에 공직에 임용됐던 99년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되게 열악했습니다. 법적으로 3%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같이 중증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요. 제가 처음에 보건복지부에 근무했을 당시에도 제가 임용이 되고 과의 부서에 발령이 되게 되면 그 사무실을 개조해야 될 정도로 휠체어가 다닐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랬고요. 지금도 근데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면 1층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2, 3층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불편한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자체 공무원에 도전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보시면 장애를 이유로 차별적인 보직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인사에 반영하여 능력 실적에 따라 합리적인 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 장애인분들은 병원 등 치료기관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치료기관들을 고려해서 희망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능력에 따라서 교육훈련 기회도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의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공직생활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시각장애인 또 청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서 근무하기가 되게 많이 불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채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중증장애인 비율들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등록장애인이 250만 명인데 그중에서 79만 명인 31.6%가 중증장애인인데요.
중증 장애인인 공무원 비율을 보면 14.3%로 1,9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사실은 중증 장애인이 능력이 부족하기보다는 응시 환경 자체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학원 같은 데를 다녀야 되는데 학원을 다니기가 되게 불편하게 돼 있고, 또 지금 같으면 인터넷 강의가 있지만 인터넷 강의를 들 수 없는 또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험 준비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응시 환경 자체가 불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고요. 장애 유형별로 보면 2급이나 3급 이상이면 중증 장애인 경력 경쟁 채용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용자 상위 등급을 말을 하는데요. 국가용자인 상위를 당하신 분들은 3급 이상이면 중증 장애인 경력 채용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매년 20여 명씩 뽑고 있고요. 2014년에 29명의 장애인들을 별도로 채용하였습니다. 매년 국가에서는 장애인 종합대책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대나 사범대 지원을 통해서 교육청에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교대나 사범대 장애인 학생이 부족해서 교육청 고용률이 1.56%로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국가에서는 교대나 사범대 장애인 특례 입학을 확대해가지고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 중증장애인 공무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매년 중증장애인 적합 직위를 30개 이상 발굴해서 지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만 채용을 하게 되면 일반 비장애인들과 경쟁하기에 되게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근무 여건도 그렇고 몸 관리 상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인사부제장을 장애인 지원관을 지정을 해서 이분들이 장애인의 고충 상담도 하고 처리도 해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종합하도록 이렇게 지정할 예정입니다.